판결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생긴다 한들 뭐 그게 이렇게 오르겠어 뭐 이게 지금 갑자기 사투리를 세종시 농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한 사투리입니다. 보고 계신 분 아시겠죠? 이게 세종시 스타일 사투리.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응답하라 2016 부동산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박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쳐드려서 이제 종 7개예요. 8개 아닌가요? 8개예요. 오늘은 PD님이 좀 문제 좀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정말요? 어떤 문제일지. 오늘 주제가 토지다 보니까 토지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찍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출제 의도가 토지라는 게 얼마나 값이 뛰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5억 원까지 허용을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종 2개, 그러니까 자력으로 10개를 채워드리는. 변호사님 한번 돌아보세요. 왜 5억인 줄 알 것 같아. 땅 하나가 지금 표시가 돼 있을까요? 올해 2022년 거래된 소담동 577번지라는 토지입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인데요. 이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399평짜리 대지였습니다. 과거 연기군 금남면 석산리, 장제리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함께 탄생한 법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을 입구노는 올 초 평당 5만 원에 팔렸으나 지금은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노는 10만 원을 넘겨 쳐준 데도 파는 이가 없다. 신행정 수도 후보지로 수용될 가능성이 적은 금남면과 반포면 일대는 가격이 30만 원, 40만 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게 2004년 기사입니다. 같은 소담동 지역의 실거래 내역, 2018년 실거래 내역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8년에 용도 미지정이었던 대지 지역 666평이 60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당으로 하면은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2022년 최근에 거래된 소담동 이 577번지 일반 상업지역 대지 399평이 얼마에 거래되었을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요즘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토지 값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666이 60억. 네네. 그러니까 계산으로 보면 이게 399평이 40억이어야 되겠죠? 승윤 씨는 답을 알고 있죠? 엄청나요. 2018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날까요? 많이 차이가 날까? 5억을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니 100억은 넘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한다고 잘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렇죠.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승현 씨 표정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 2개 걸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억이래잖아요. 5억 오차입니다. 110억? 아니 잠깐만. 자, 정답은 110억. 정답입니다. 아니 맨 처음에 100억이라 했나요? 얼마인데? 108억이에요. 그래서 4억만 올리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맞췄어. 대박. 승현 씨, 네? 종을 2번 올려주십시오. 네. 야. 10개 채워줬어요. 자력으로 승현 씨가 그렇게 인색한데도. 맨날 저도 퀴즈 내면서 평당 5만 원이라는 건 사실 전답 이 상태일 때 얘기인데. 평당 30만 원 아까 얘기 또 나왔으니까 그 평당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제 1억 2천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배, 딱 100배. 아파트도 이 정도 기간에 100배가 오른 아파트는 없죠. 뭐 10배 올랐다고 해도 되게 극적인 케이스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100배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논밭 있던 곳이 도시가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뭐 테헤란론이 이런 데는 무슨 뭐 10,000배 될걸요. 진짜 이렇게 따지면. 순이 여러분,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는 토지 투자입니다. 순이 여러분, 이제 2040 세대 여러분들도 토지 투자는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좀 이전 시간과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네네. 현실적으로 뭐 어디 땅을 산다 이런 거는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겠죠. 일단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결국은 토지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얘기를 해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용적률 얘기한 이유가 아파트의 핵심은 내가 얼마큼의 그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걸 알아둬야 진짜 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게 수익률이 좀 크다고 하시니까 많이 솔깃해지는데 근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을 받으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목 변경이 왜 쉽지 않냐면 지금 지목이 현재 그 지목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임야면 그냥 정말 임야에서는 농사도 사실은 원래는 못 짓고 당연히 건물도 못 올려요. 너무 임야를 다 대주로 바꿔서 다 집을 줘 그러면 너무 난개발이 되고 나무도 없어지고, 또 이제 맹지라 그러는데 땅이 있으면은 큰 길에서 우리 땅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없는데 만약에 그냥 건물을 져버린다, 차가 못 들어와. 전체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일단 맹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경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화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논밭으로 써야 될 땅인데 여기다 그냥 건물을 다 올려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지목 변경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 요건들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대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뭘까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렇게 막 그 광고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가 지금 흔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땅을 이제 대지라고 해요. 아까도 말 나왔죠. 대지라고 돼 있으면 그 용도를 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형제 상태인 거죠. 근데 뭐 전, 답, 그러니까 이제 논과 밭, 뭐 임야 이런 데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건데, 현재는 지금 뭐 전답이고 뭐 현재는 임야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여기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고 요 요건만 갖추면 뭐 이제 형질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광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태양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형질 변경하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허가를 해줬었어요. 원래는 임야에는 못 해요. 원래는 임야에는 태양광 발전소도 못 짓는데, 좀 그 어떤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임야의 경우에도 혹은 전답의 경우에 당연히 할 수 있었고, 축산시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못 하는데 축산시설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뭐라 그래? 축사가 있잖아요. 축사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까는 거를 허가를 해줬어요. 요즘엔 힘들지만 그 전 정권 때 몇 년간 해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거 또 이제 하겠다고 막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보신 적 있을걸요? 이게 문제가 지목 변경을 하려면 다 해놓고 신청을 해야 돼. 다 해놓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지목 변경을 해줄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어. 어떻게 돼요? 무허건물이니까 부셔야지. 그러니까 그 앞에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하고 네. 뭐 형질 변경 신청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네. 돈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임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 몇 년간 그런 사건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애매한 생각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사기로 처벌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땅은 가지게 됐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막 가치가 3, 4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5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들 정말 많았어요. 단지 이게 땅을 사놓고 이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내가 땅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보통 대출을 받는데 대출은 이자가 나오고 나의 다른 대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지금 재산 더하기 부채까지 들어가는 게, 이 부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나의 자산인 거예요. 네. 그럼 내 자산을 여기다 박아놨다는 얘기는 딴 데 쓸 수 있는 이 부채를 못 쓰게 된 거죠. 그것도 그만큼 또 손해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토지 투자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는 뭐냐? 지역 변경이 될 가능성이 10%라고 하면 10%의 확률로 되면 10배인 거예요. 전답이나 특히 이제 뭐 태양광 발전소처럼 먼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라든가,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지목 변경이 되기만 하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득이 큰 만큼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서 듣다 보니 토지 투자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래서 어렵게. 보통은 네. 이제 도시에서 뭐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다만 어쨌든 최종은 토지 투자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요 지목을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건데 지목을 안 바꾸더라도 이 대지가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특히 우리 앞에 했던 것들 다 그러니까 뭐 교통 뭐 무슨 뭐 KTX가 들어온다든가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어떤 교통의 변화 아니면 이제 학군의 변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무슨 자사고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조건에 다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폭이 아파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토지 투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토지 투자 같은 건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가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엄청난 비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엄청 네. 있죠. 네. 개발 계획은 먼저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개된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종시도 여기 행정수도가 그때 행정수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그냥 뉴스에서 그냥 매일같이 때렸고 그죠? 네. 들어온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3만 원, 4만 원에 10만 원에 팔았다는 거야. 아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약간 리스크가 있다. 아 이게 정말로 생길지 안 생길지 뭐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생긴다 한들 뭐 그게 이렇게 오르겠어. 뭐 이렇게 지금 갑자기 사투리를 세종시 농민의 입장에서 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한 사투리입니다. 보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세종시 스타일 사투리. 몰라서 못 샀다기보다는 다들 약간 무서워서 못 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잘 몰라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봐도 행정수도가 꼬꾸라진다 해도 여기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미 개발 계획이 다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 쪽에 또 땅을 사야 된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정확히 공개된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신뢰를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번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또 뭐도 있냐면 개발 정보를 먼저 알면 이제 수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LH 되게 문제됐던 사건이 뭐냐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안 다음에 그 땅을 사요. 몇 명 모아서 20몇 억 모아가지고 샀어요. 산 다음에 이제 토지가 수용이 되면 토지가 수용될 때 땅값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이 있으면 집값도 주고 뭐 작물이 있으면 작물값 다 줘요. 그러면은 뭐 소나무는 얼마, 무슨 나무는 얼마 이게 엄청 세분화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왕버들나무라는 되게 희귀종 나무를 구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닌 거죠. 그냥 쫙 해놓은 거예요. 언제 수용될지를 아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1년 뒤라면 다 죽어버려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수용될지를 아니까 수용되기 뭐 한두 달 전에 그냥 제대로 키우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최대한 빼곡하게 우겨놓은 거예요. 땅이 수용된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농사를 많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땅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노는 땅이 많다. 요즘에는 그 논을 전환을 자꾸 하게 하고 싶어 해요. 네, 논을 그러니까 전환한다는 게 지금 쌀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자꾸 네. 쌀이 남아 돌아요. 아, 그걸 네네네.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금을 줘요. 근데 문제는 평생 논농사 짓던 분들이 밭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네. 여기다 못농사를 지어서 잘 몰라요. 아, 그 논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큰 데다가 밭농사를 지으면 이 밭이라는 게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네. 지금 딱 요 책상만한 땅 요거 하나 있으면 3인 가족 먹을 야채는 다 키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 노는 땅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수용된다는 소문이 딱 돌잖아. 그럼 거기 이제 뭐 무슨 사과나무 이런 거 막 이렇게 심고 막 이렇게 아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씁쓸한 얘기 같은데요. 이런 불법적인 루트로 막 수천억 원의 이득을 그렇죠. 얻고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또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토지 투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토지 투자는 확실히 자본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하기는 어렵죠.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지분 투자로 그래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개발 계획인데 이 개발 계획을 100% 알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한 사기꾼 내지는 반사기꾼들도 너무 많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소 내지는 뭐 택지 이런 얘기로 막 홍보하고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전문가라고 알려지신 분들이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 2040이 이걸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 사실 코인 투자나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착실히 차근히 그 지식을 쌓아가서 언젠가는 그 투자를 하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님께서 좀 좋은 부동산 사이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좋은 건 역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뭐 부동산에 가가지고 요즘에 칠판 보고 거래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거의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많은 매물이 올라오고 가장 또 이제 오래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어떤 이게 보기에 편의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부동산 최대의 단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작업들도 되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 시세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서 뭐 이렇게 살펴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시 개발 계획,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 이런 것들 살펴보기 좋고 그다음에 뭐 경매는 일단 스마트 온비드 앱은 깔아놓으시고 그거 외에도 경매 관련된 어떤 앱들이 있어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건물, 상가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주식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도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는 다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의가 있잖아요. 국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영토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채워가 돼 있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아무리 하고 뭐 코인 투자를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방송에 나온 요 10회에 나오는 정도까지의 지식은 정말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이거를 모르신다면 그만큼 뭐 뒤처지시고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했었거든요. 뭐 용적률이 뭔지 건폐율이 뭔지 뭐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도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도 잘 몰라요. 진짜 모르지만 네. 네 많이 같이 배워갑니다. 공부를 네, 해가야죠. 네. 순위 여러분이 좀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연장이 됐을 텐데 뭐 댓글도 안 다시고 저희가 더 잘 못한 탓이죠 뭐. 네. 더 잘했어야 됐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셔서 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느덧 18을 마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긴 했지만 순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채널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이게 이 채널에서 지금 뭘 잘 모르셔서 저희를 지금 내치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부동산 채널 자체가 약간 인기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좀 이렇게 많이 안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열기가 좀 돌아오면서 저희 채널이 2040 불인이들의 필수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고 응답하라 박기태, 응답하라 박승현 이렇게 저희 그렇게 이름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는데요. 뭐 훈훈하게 끝나야 되거든요. 너무 각성하라. 네, 순이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다음 편부터는 MTM 부동산 기자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잊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아이고 손에 좀 땀 나잖아요.